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9일 최병구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2개의 1심 선고가 11월에 있었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2개의 1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뭐 아시다시피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1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자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조작 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률을 누가 감정 아닌 합리화 하겠느냐.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느냐. 뭐 이렇게 비난을 했고, 이건 비판도 아닙니다. 비난이죠. 인신공격이죠. 그 다음에 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다. 국민법정에서는 무죄다라는 정치적 주장을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장애집회에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이건 욕설 수준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다.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5점으로 남길 최악의 판결이다.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법부 참사다. 사법부는 죽었다. 법원의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랬던 민주당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25일에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우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에 기자들한테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죄를 받으면 진실과 정의인가? 의문이죠.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고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닌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취재를 해서 많은 중도적 법조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제가 봐도 검찰의 수사 결과 이렇다. 뭐 이런 걸 전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는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사필 규정. 이 일은 어차피 반드시 규정, 정의 바른 대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죄는 바른 길이고 본인한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거는 잘못된 거다. 이걸 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 얘기다. 불과 열흘 사이에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사법부의 완전히 다른, 물론 사안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판결을 놓고, 하나는 미친 판결, 하나는 사필 규정.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사법부가 죽었다는 게 맞는 거냐? 죽었다 살아난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면 미친 거고, 유리하면 사필 규정이고, 뭐 이런 건데, 자, 우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기자들이니까 뭐 사실 진영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뭔가 이렇게 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신문 기자를 했으니까 독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죠. 뭐 똑같은 법조인이라도 뭐 민주당의 무슨 법률위원회 뭐 이런 거 맡고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이기 이전에 당인이죠, 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 뭐 맡고 있는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지나치게 법률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로 법을 평가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저의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사람들 평가를 들을 때 반신반의합니다. 그리고 찾아봅니다. 늘 정말 이게 맞나? 아니면 제가 찾아볼 역량이 안 되면, 왜냐면 법률적인 주장들이 많아서, 그러면 또 다른 변호사, 좀 제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변호사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그런 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공직선거법 판결을 한 한성진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판결을 한 김동연 판사에 대한 법조계의 평가는 어떠냐?
우선 객관적인 팩트만 보면 한성진 판사의 경우에는 이른바 진보 모임이라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죠. 거기 소속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훨씬 친화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했을 리 없는 사람이다. 외형적으로만. 김동연 부장판사는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나 뭐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한성진 부장판사가 친민주당 성향, 그러니까 진영으로 보면 친민주당 성향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오히려 한성진 판사가 우호적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 실제 중도 성향의 법조인들한테 제가 물어본 거는 한성진 부장판사와 그럼 김동연 판사 간의 그 어떤 법리에 충실한 정도, 이걸 따지면 오히려 한성진 판사가 더 법리에 충실하다고 합니다. 김동연 판사의 경우엔 약간 그 여론에 좀 흔들리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판사의 성향만 놓고 볼 때는 한성진 판사가 보다 더 민주당에 가깝다. 그런데 판결은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에 가까울 거라고 판단되는 판사가 민주당한테 불리한 판결을 했으면 그게 조금 더 객관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 거죠. 어쨌든 두 판사의 성향만 놓고 보면 오히려 한성진 부장판사의 경우가 더 법리에 충실한 사람이다. 둘을 비교하자면 법조계의 평가가 그렇더라. 자, 그 다음에 판결문을 놓고 보면 뭐 김남국 전 의원은 본인이 뭐 챗 GPT에 조회를 해보니까 역시 우이진 교사는 무죄더라, 뭐 그렇게 그 발표를 했더군요. 김남국 전 의원 한번 챗 GPT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부분을 한번 좀 조회를 해봤으면 어떻을까? 그래도 그럴까? 그리고 이거는 김남국 전 의원이 챗 GPT에 물어봤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다른 AI 전문가가 물어봤다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챗 GPT에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어떤 자료를 입력하느냐. 뭐 실제 김남국 전 의원이 이 사람도 변호사이긴 하지만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조금 더 중도적인 입장의 법조인이 한번 공직선거법과 이 우이진 교사 혐의에 대한 챗 GPT에 한번 물어본 결과를 좀 공표를 했으면 어떻을까? 그러면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아닌가? 전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챗 GPT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우이진 교사 또는 뭐 그 유사 판례를 전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혐의점을 다 집어넣고, 그러면 과거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이거는 유죄냐 아니면 뭐 유죄라도 뭐 어느 정도의 징역형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믿을 만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중도적 법조인이 이런 작업을 좀 하면 어떨까 뭐 하는 기대도 해보면서, 자, 그리고 그 일반적인 법조인 평가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두 개의 판결문을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느낀 그거는 선거법 판결문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 팩트에 충실할 정도로 조목조목 범죄 혐의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따졌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왜 있냐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인식의 허위, 뭐 행위의 허위. 그런데 공직선거법 250조에 있는 그 나열한 행위 이 부분 외에도 자기의 인식을 기억에 반해서, 만약에 자기가 실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그 기억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퍼뜨렸다.
저는 그것도 허위사실이라고 보거든요. 10년을 넘게 교유해오고 본인이 2015년 1월에 같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10박 11일이나 가고 골프를 같이 치고 자기 카트를 김문기 씨가 몰아주고 바다낚시도 3명이 같이 한 중에 하나가 김문기 씨고 그 다음에 대장동의 핵심 실무자로서 본인한테 수시로 대장동 업무를 보고했던 사람을 나는 모른다. 그냥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자기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난 모른다라고 한 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저는 뭐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원님 재판으로 끝납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그걸 모른다면 완전한 바보이거나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좀 완전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억력이 비상한 사람인데요. 그러니 사법시험 붙었죠. 기억력이 또렷한 사람이다. 실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모른다고 얘기했다? 그거는 전략적인 함의가 있다, 거기에.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이거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한성진 부장판사는 좀 다르게 판단을 했던데 저는 뭐 그 부분에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고 백현동 사태는 뭐 어제 김인섭 씨, 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섭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그 김인섭 씨가 징역 5년, 그 결과는 뭐냐면 백현동 용도 변경이 김인섭의 로비로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된 겁니다. 그러면 뭐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뭐 법원이 확인한 거죠. 그 재판은 이제 하나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공직선거법이 판결문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다. 반면에 우이증교사 판결문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법정에 가서 우이증을 하면요,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감수해야 됩니다. 실제 증인 선서를 하죠. 여기서 우이증을 할 경우에 처벌을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벌을 감수하고 본인이 우이증을 할 동기, 이게 있어야 되지. 그 동기를 판결문에 이 사람은 왜 이재명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우이증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판결문의 완결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김진성이 자발적으로 우이증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납득이 됩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이 판결문의 허점 정도가 아니고 미완의 판결문이다. 도대체 뭘 판결한 거냐? 이 핵심은 이재명이 우이증을 시켰고 그에 따라서 김진성이 우이증을 했다. 근데 김진성은 우이증을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김진성이 벌금 500만 원 지금 선고받았습니다. 500만 원을 걸고 자기가 우이증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진성은 왜 그래요? 왜 그렇죠? 뿐만 아니고 김진성과 김인섭과 이재명 사이의 이익 공동체. 왜냐하면 백현동에서 나오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이 쭉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거든요. 판결문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거 안 봐도 돼, 이런 뜻이죠. 왜 그걸 안 봐야 되죠? 그것 때문에 김진성이 우이증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재명의 압박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녹음 파일에서도 나옵니다. 초반에는 계속 기억이 없다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럼 변론 요지서 보내줄게요. 이대로 위증을 해주세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 판결문은 쓰다가 말았거나 쓰다가 유턴했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공직선거법 이 판결문은 2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절반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고 백현동 부분은 이 위증교사 부분은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2심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고서는 미친 판결이라고 하고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판결을 보고는 사필 규정이라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진영의 시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판결문을 놓고 보였던 민주당의 상반된 시각, 이게 앞으로 2심이 있게 되는 대략 뭐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도 되겠죠. 내년 상반기 내에 민주당의 이런 입장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유지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함께 2심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면 대략 저의 예상이, 뭐 저의 예상이라기보다는 중도적 법조인들의 예상이 맞는가 틀리는가 뭐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